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모두 사랑하는 제 아이와 저희 가족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된다는데 저 역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제서야 부모님의 하애와 같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내가 부모가 됐다고 알아서 부모 노릇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참 많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는 일도 너무나 많았죠. 특히나 아이가 아플 때는 의사인 저도 패닉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아이 앞에서 저는 참 무력한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딸에게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만 크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아이와 제 인생을 위해 고민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의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은 물론 아이와 저희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바뀌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 이야기임에 누구에게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마음을 비워둘 준비가 되었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와 제 가족의 사연을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안 어려운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희 부모님들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공부도 마치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사셨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시골 출신에 집안에서는 입 하나 덜겠다며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고 여기저기로 돈 벌러 흩어보낸 탓에 저희 부모님은 일찍이 사회로 뛰어들어 어린 나이부터 갖은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곱게 교복 차려입고 회수권 들고 버스 타면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 두 분은 새벽부터 남의 집 일하고 배달 일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 옹기종기 서 있던 또래 친구들을 한없이 부러워만 하셨겠죠. 책 읽는 걸 참 좋아하셨다는데 남들 다 가는 학교 못 가서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저는 그 속을 차마 다 모르겠네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젊은 시절 고생하셨던 얘기만 풀어놔봐도 사연 한 편은 나올 만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두 분의 고생담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나 경험들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도 제가 그런 것을 묻게 되면 두 분은 뭐가 부끄러우신지 당신들의 안타까운 옛 고생담을 제게 들려주시기를 무척이나 꺼려 하셨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 재미있는 얘기도 아니고 배울 만한 얘기도 없는데 그냥 먹고 살겠다고 고생하고 살았던 기억밖에 없지. 우리 민선이는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는 고생했지만 민선이 너는 고생 한 번 없이 살게 할 거니까. 두 분은 없는 집에 태어나 홀대받고 고생만 하던 그 청춘이 참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는 차마 그 괴로움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버릇처럼 내뱉던 그 말을 지키시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 애리도록 뼈에 새긴 그 얘기를 지키시려 두 분은 정말 열심히도 사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이 좋았고 열심히 사시면서도 남의 것은 한 번도 탐내거나 부러워하시지 않는 두 분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한 푼 깎아달라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시면서도 남의 가게에 가서는 절대로 깎는 법이 없으셨어요. 게다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지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며 저를 가르치셨어요. 제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중요하지 않으셨고 손님들이 돈이 많건 적건 다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직과 진정성이 무엇인지 배웠네요.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고 눈앞에 놓인 황금에 눈이 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클 수 있었고 환자들을 돌볼 때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올곧은 인성과 깨끗한 가치관이야말로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네요. 그래도 자식만큼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은 제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은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쉼없이 사셨고 덕분에 저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누릴 것을 누리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싼 과외 한 번 받은 적 없고 학원도 겨우 다녔지만 그것들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여 해주신 것인지를 잘 알기에 매번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잘 알았던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두 분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면 부모님은 무엇보다 뿌듯해 하셨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몰래 훌쩍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두 분이 무엇 때문에 속상하신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저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에 진학하여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던 날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으셨던 부모님의 기대가 조금이나마 충족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매일 밤샘 공부에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제가 한 고생들은 부모님이 여태 저 때문에 하셨던 그 많은 고생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두 분을 보며 저는 항상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제 부모님 덕분이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고생해서 자식 의대 보내놓고도 뭐가 부끄러우신지 남들 앞에 나서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친구분들께 자식 자랑을 하면서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이가 알아서 잘 커졌다며 말씀하시고 밖에서도 남들 앞에서는 나서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두 분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 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못 배우고 무시당한 것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라 늘 그렇게 기죽어 계시는 게 저는 자식으로서 참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면 우리도 이제 남들 앞에 떳떳한 것 아니냐 하는데도 두 분은 어쩐 일인지 늘 뒤에 계셨어요. 그림자처럼 제 뒤에 서 계시려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내가 성공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차를 쌓아 최대한 빨리 개원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 병원 일에 열심을 다하며 전문의가 될 과정을 열심히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매일 병원에 처박혀 있느라 나이 드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제 나이도 벌써 20 후반이 됐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시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에 쫓겨 잠잘 시간도 모자란 와중에 제가 어디서 연애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나이가 점점 차는데도 집에 애인 한번 데려오지를 않자 부모님은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혹시나 제가 집안을 짊어지고 있다는 부담 때문에 연애나 결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기대나 걱정 때문에라도 저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선을 봐도 시큰둥하고 소개팅을 해도 감흥이 없으니 제 인연은 아직 멀리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바쁜 와중에 괜히 시간만 뺏겼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가 편하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저의 운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봉사를 갔다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취미 삼아 봉사를 다니곤 했는데 바쁜 삶에 치여 한동안 봉사를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제가 챙기던 아이가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통에 시간을 내서 봉사 다니던 보육원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건강 상태를 살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누군가를 인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민선아, 내가 너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요즘 우리 원에 봉사 오시는 분인데 마침 너랑 동갑이라 그러더라. 너 친구 별로 없잖아. 이참에 둘이 좀 친해져봐. 제가 친구가 왜 없어요? 여기 아이들이랑 원장님까지 다 제 친구인데. 으유, 너 정말 시집은 안 갈 거니? 언제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토끼 같은 애들 낳고 살고 싶다 그러더니. 아마 원장님은 또래였던 저희를 엮어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봉사를 다녀서 제게는 이모님 같으셨던 원장님은 그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정우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휴일마다 이렇게 보육원 봉사까지 다닌다는 게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예뻐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마침 동갑의 관심사도 비슷했던 저희는 그 뒤로 금방 친해졌고 정우 씨는 제가 있는 병원으로 저를 자주 데리러 오며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마냥 어리지는 않은 탓에 가벼운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은연중에 정우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이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선뜻 마음 먹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며 점점 깊게 알게 된 정우 씨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씨 좋고 배려심 깊고 아이들에게도 참 잘하는 좋은 교사였어요. 예전 제가 어릴 때 기억만 떠올리더라도 집안 형편이나 배경을 가지고 차별을 하시는 선생님도 종종 계셨는데 그 기억과 비교해 본다면 정우 씨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으로 학생 하나를 데려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학생이 지병이 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제게 데려왔던 거였어요. 심지어 그 아이의 치료비를 모두 자기 사비로 해결했고요.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정우 씨를 보며 저는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제게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남편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1년여 가까이를 만났어요. 만나는 동안 신뢰도 많이 쌓였고 그동안 정우 씨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만났으면 연인 사이에 한 번 다투거나 화를 낼 일이라도 생길 텐데 그때까지도 정우 씨는 단 한 번도 제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지위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았고 제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가지고도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가끔 선자리에 나가면 의사 며느리 드리겠다고 벼르는 것 같은 남자들이 많았는데 정우 씨는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도 내심 결혼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게 두렵고 겁이 나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쉽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어요. 평소 늘 제 안위만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의 행색이 초라하시다며
남들 앞에서 제 부모님이라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한번 오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데도 딸은 의사인데 부모님은 시장 사람이라며 자꾸만 꺼려 하시니 저도 별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건강검진 때문에 엄마가 병원으로 오시는 날이셨어요. 이번에도 또 검사만 받고 그냥 가시겠다고 할까 싶어서 오후에 제가 나가서 모셔오려고 생각했는데 하필 직전에 응급 환자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경황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난 것을 보고 급하게 엄마를 찾으려고 했죠. 혹시 집에 그냥 가셨을까 싶어서 전화를 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정우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우 씨,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이따가 전화하면 안 될까? 민선 씨, 혹시 어머니 찾고 있으면 여기 로비 카페로 올래? 내가 지금 민선 씨 어머니랑 같이 있거든. 정우 씨와 부모님이 만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서둘러 카페로 내려갔더니 정우 씨가 저희 엄마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일이 생겨서.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있어? 아유, 정우가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엄마가 사고를 좀 쳤거든. 너 김치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오는 김에 좀 가져왔는데 너랑 연락이 안 닿으니까 줄 방법이 없어서. 근데 병원이 워낙 크니까 너 일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그만 김치통을 떨어뜨렸지 뭐야. 다들 수근거리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는데 정우가 나한테 오더니 나를 도와줬어. 알고 보니 저를 갖다 주려 김치통을 가져오셨던 엄마가 그만 김치통을 엎으셨는데 당황하던 와중에 그걸 본 정우 씨가 저희 엄마를 도와줬던 거였어요. 정우 씨도 우리 엄마인 줄 모르고 도왔다는데 나중에서야 어디를 찾으시냐, 딸을 보러 왔다, 대화를 나누다가 정우 씨가 제 남자친구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난감하셨을 저희 엄마를 선뜻 도와준 정우 씨가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았지만 우리 엄마를 챙겼다는 게 뭔가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우연히 정우 씨를 만난 엄마는 정우 씨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마음 씀씀이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자기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없다고 말이죠. 카페 메뉴가 죄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중졸인 저희 엄마는 영어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카페를 모셔가면 알려드리곤 했지만 애초에 카페는 비싸다고 잘 가지를 않으시니 알려드려도 그걸 매번 기억하시긴 힘드시겠죠. 아니, 한글은 조그만하게 적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뭘 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냐. 내가 못 읽는다고 했더니 친절하게 하나씩 다 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왜 한글로 다 안 적어놨냐고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 나는 괜히 네 애인 앞에서 영어도 모른다고 창피당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 참 마음 씀씀이가 깊어. 아마 그날 정우 씨와 엄마의 만남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정우 씨와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이 섰으니까요.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전공의 시험에 합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부모님 노후 준비도 도와드려야 하고 저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나 찾아오더라고요. 정우 씨를 향한 제 사랑이 너무 깊어진 탓인지 저희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속도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이상한 것이 피곤한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었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아직 양가에 결혼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임신이라뇨. 나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나쁜 일은 아니다 싶었고 예전부터 늘 아이 생각이 있었던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내심 기쁘고 들뜨기도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고 고민할 틈도 없이 곧장 정우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우 씨라면 누구보다 우리 아이의 소식을 좋아해 줄 테니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처럼 정우 씨는 임신 소식을 참 기뻐했습니다. 저를 냅다 끌어안으며 결혼해달라 말하는 그 남자를 보고 저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꼈네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결혼은 하루라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며 다음날 당장 약속을 잡아 저희 집을 찾아와 허락을 받았습니다. 긴장한 채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지만 저희 집에서는 정우 씨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정우 씨를 보고 진작에 사윗감으로 점찍어 놓으시기도 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 딱히 반대라도 하실 이유는 없으셨겠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허락을 하셨으니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처음으로 예비시댁을 방문하려니 너무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청심환이라도 하나를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미리 뵐 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정우 씨 어머님이 저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결혼 결정을 못하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게 무척 부담으로 느껴졌기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 천천히 뵙자 싶었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나 뵙고 점수나 따놓을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러 가더라도 엄청 걱정이었을 텐데 심지어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니 저는 괜히 부끄럽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라니까 그러네. 우리 엄마는 민선 씨 엄청 좋아하실 거야. 벌써 며칠 전부터 요리 뭐 해야 하냐고 고민하시던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임신 먼저 해서 좋아하실 부모님이 어디 계셔. 어머님도 내심 걱정하고 계실지도 몰라. 무조건 반길 거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예비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우 씨의 아버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님,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정우 씨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중학생 아이를 둔 형님 내외부는 현재 시댁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지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을 조금 놓기도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어머니라면 시집살이도 없으시고 아주 좋은 시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정우 씨가 늘 그렇게 자기 어머니 칭찬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온갖 생각과 걱정을 하며 시댁으로 들어서는 저를 어머니는 참 기쁘게도 맞아주셨습니다.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바쁜데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어머, 듣던 것보다 더 미인이네. 세상에. 너무 예뻐서 의사 선생님인 줄도 모르겠어. 연예인 했어도 될 뻔했네. 솔직히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저는 거실에서 먼저 차를 대접받았어요.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형님 되실 분이 제가 많이 궁금하셨는지 차를 내려주시며 저를 힐끗힐끗 보시더라고요. 예, 지영이 너 부엌에 가봐야 하지 않니? 너 뭐 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네, 맞아요. 그럼 저는 부엌에 가 있을 테니 필요한 것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그래, 괜히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 봐라. 민선이 불편하겠다. 형님 되실 분도 다 같이 차를 드시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은 웬일인지 형님 되실 분을 부엌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그 상황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어머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탓에 깊게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식구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럼요, 어머니.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래, 나는 솔직히 정우 제가 여자를 만난다길래 또 어디서 시원찮은 애나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니, 의사를 만난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 내가 자식 흉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애들이 눈이 그리 높지가 않거든. 애들을 너무 순하게 키웠는지 사람만 좋지 다들 물러가지고 사람 볼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큰애도 결혼을 잘했어야 하는데 둘 다 사고 쳐서 결혼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그때까지도 은근히 비교하시는 듯한 어머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형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뭐라 했니? 하긴 쟤도 지금 속 좀 타겠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가 의사 동서를 두게 생겼는데 지 속이 편하겠니? 그러게 못해도 대학은 나왔어야 하는데 심지어 중졸이 뭐야 중졸이. 엄마, 민선 씨는 형수 얘기 몰라요. 어머, 그래? 어차피 다 같이 식구들 사이인데 뭐 어떻니? 안 그래? 예비 형님은 주방에 보내놓고 나머지 식구들끼리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형님의 남편 되시는 남편의 형까지 그 말에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참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 둘 다 사고 쳐서 결혼시켰지만 하나는 중졸이고 하나는 의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둘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애초에 제가 우리 말을 더 알아듣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듣자 하니 예비 형님도 저처럼 혼전 임신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형님 나이대에 비해 조카가 크다 싶기는 했는데 아마 형님은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셔서 일찍 아이를 낳고 기르시느라 고등학교를 미처 졸업하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남의 집 사정을 그리 자세히 알진 못했고 정우 씨도 제게 형님 부부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아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 집 사정을 들어보니 두 분이 고등학교 시절 사고 쳐서 아이를 낳으시고는 형님은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시댁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셨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학원까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제서야 알게 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형님은 남편이 대학원까지 가는 동안 혼자서 시집살이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 오셨겠죠. 그럼 형님이 중졸인 게 형님 탓인가요? 그런데도 그런 형님을 중졸이라며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정우 씨나 남편 되시는 분도 가만히 계셨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다과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방에 있는 식탁에는 이미 한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들을 모두 예비 형님 혼자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손님으로 간 제 입장이 참 난처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예비 형님도 같이 식사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로 계속 주방에 서 계셨어요. 저 형님은 안 드시나요? 쟤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음식하면서 간 보느라 배가 불러서 그래. 이따가 애 오면 같이 먹어도 되고.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며 수저를 드셨고 저는 불편한 마음인 채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와중에도 다른 식구들은 별다른 내색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바로 거기서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을 한 번씩 보시더니 드시고는 표정이 구겨지시더라고요. 아니, 너 음식 간을 제대로 보긴 한 거니? 이건 시고, 이건 너무 달고, 왜 이렇게 짜? 예?
그래요? 간을 다 보기는 했는데. 음식간은 개인 취향이라지만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 싶으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음식간이 맞지 않으시더라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참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실수를 해? 평소엔 잘하더니 하필 오늘 왜 그래? 이게 소태야 뭐야? 이걸 손님 먹으라고 내온 거니? 너 설마 일부러 그랬니? 아니에요. 일부러라니요. 정말 실수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런 거 맞구만. 너 솔직히 말해봐라. 둘째가 의사라니까 배알이 꼴리지? 응? 그래서 상을 이따위로 차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금방 다시 차릴게요. 결국 형님은 식사를 다시 차리겠다며 상을 물리셨고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런 날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여줬네. 아니, 제가 평소에는 잘하는 앤데 오늘 왜 그러나 몰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좀 그래. 워낙 질투도 많고 샘도 많아서 말이야. 못 배워서 예절도 못 배워 먹었는지 참. 그래도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며느리로 인정하는 건 너 하나니까. 너는 고생할 일 없어. 알겠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 대꾸할 말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식구들을 둘러봤더니 대체 왜 그러는지 둘 다 아무 말 않고 있더라고요. 정우 씨는 물론이고 정우 씨 형까지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정우 씨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날선 반응보다 그런 정우 씨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우 씨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챙기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형수가 중졸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집살이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구들은 그제서야 놀라는 눈치였어요. 죄송하지만 저 오늘 이만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민선 씨,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아가, 왜 그러니? 식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상했니? 아휴, 그러게 다 쟤 때문에. 아니요, 형님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다들 형님한테 왜 그렇게 무심하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형님이 중졸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의사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저도 형님이나 다른 식구들을 잘 모르지만 이 상황만 봐도 그동안 어땠을지 예상이 돼서요. 저는 이런 상황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아마 그날 그 자리에서 이미 파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입 밖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될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우 씨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돌아가 버리자 정우 씨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어요. 형님 문제로 불편했을지 몰랐다며 대신 사과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민선 씨, 미안해. 그래도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형수도 대신 사과해달라 그러더라. 뭐? 형님이 왜 사과를 하셔? 사과를 받으셔야지. 솔직히 그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보고 나 정말 실망 많이 했어. 근데 어떻게 정우 씨까지 그런 걸 아무렇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냥 우리 집 분위기야. 형수가 평소에도 워낙 실수도 많고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엄마가 화내는 게 일상이고.
우리가 괜히 나서서 말리면 일만 더 커지지. 형이나 나도 형수 위해서 그냥 두고 보는 거야. 뭐? 그게 정말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그런 일 당하면 그건 두고 볼 수 있어? 아니, 무슨 그런 비교를 해. 민선 씨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애초에 우리 엄마가 형수 무시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똑똑한 민선 씨가 구박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의사 며느리 드린다면 뭔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실걸?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실망을 했어요. 그동안 학생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한다고 생각했던 정우 씨였고, 나를 있는 그 자체로 좋아해준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식구에게 그러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걸 알아서 내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숨겼던 건지 그동안 제가 까맣게 속고 있었네요. 정우 씨는 나한테는 안 그러실 텐데 대체 뭐가 문제냐며 제 고민을 이해조차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형수가 시집살이 당하는 건 다 형수가 가방끈 짧고 모자라서 그런 거고, 그동안 약자들을 보호했던 것도 일종의 자기 우월주의 같은 거였습니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차별 없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던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그 일로 큰 실망과 충격을 받은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그런데도 도저히 그런 집에 시집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이를 위해 맞는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저는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려 아이를 기르고 싶었는데, 그런 식구들과 그런 남편을 두고 아이를 키운다면 절대로 아이를 바르게 기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아빠를 만들어 주느니 차라리 미혼모가 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결국 저는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걸 알면서도 파혼을 얘기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당연히 결혼할 거라 생각했겠죠. 어쩌면 어머니나 그 집 식구들도 저를 이미 식구라 생각했기에 그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연 파혼을 얘기하자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자기들 본색을 다 드러내겠다는 건지 저를 찾아와서 미친 거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처음엔 예비 시어머니였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 그리고 그 집 형까지 찾아와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뱃속에 애까지 품어놓고 파혼을 하겠다고? 제정신이면 그럴 수 있어? 그 애 내 애기도 해. 네 뱃속에 있다고 네 애가 아니라고. 민선씨,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마음 돌려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식구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생각해야죠.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아이 위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참고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집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그 인연을 단호하게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낳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며 자꾸 행패를 부리기에 결국 경찰까지 부르며 상황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도 경찰은 무서운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던 식구들도 점점 뜸해졌었죠.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하던가 아이를 내놓으라는 협박에 저는 법적인 조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친권을 지키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이 저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얘기에 그 집안 사람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네 딸도 너처럼 그렇게 잘나게 키워봐. 대신 나중에라도 양육비 달라느니 책임지라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나는 절대로 손 벌릴 일 없으니까 혹시나
나중에라도 친권 찾겠다고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정리해. 남자애가 아니라 딸이라니 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그쪽 입장에서도 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애아빠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저는 그 집에 돈 한 푼 받을 생각도 없었고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모른 척 하겠다는 그 태도가 더 고마웠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통해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면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와 모든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저는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티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제가 파혼을 하겠다는 큰 결심을 전했던 날 모든 사정을 들으신 부모님은 곱게 키운 딸이 앞날을 망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데도 그런 저의 결정을 탓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제 아이를 그리고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든든한 가족의 품에서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은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불안도 컸어요. 혹시라도 그 집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애를 데려간다고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서 이사까지 가면서 흔적을 감췄죠. 근데 얼마 뒤에 그 남자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같은 동료 교사랑 결혼한다는데 그 여자는 그 집의 가풍을 이해하는 여자였나 봅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혹시나 싶어서 철저히 숨겼던가요?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던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게 그 뒤로 몇 년이 더 흘렀고 우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전문의가 되어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바른 인성의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나만큼 자라 세상을 살아간다면 제 딸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